안녕하세요. 매티스 수학학원 권장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신천고등학교 2025학년도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PPT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시험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공통수학 1 중간고사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21문제 중에서 19문제는 객관식 문제, 그리고 2문제는 서술형 문제 2개로 나왔고요. 이번에 문제들의 난이도를 보면요, 저희가 신천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좀 쉬운 학교로 좀 유명했지만 이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교과서 위주에서 문제가 제대로 잘 나왔고,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문제 한 문제는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형 문제가 그래서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남았을 것 같아요. 교과서 문제들 정말로 믿고 제대로 꼼꼼히 다 풀었다면은 시험은 충분히 남았을 것 같고, 그 한 문제에서 시간을 소비했다면 100점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과 다르지 않게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 기출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난이도를 조금 더 일단 하향 조정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학생 수준들이 얼마나 되는지 첫 시험이다 보니까 좀 반영을 해서 난이도가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항들에 대한 분석들은 제가 일단 1번부터 21번까지는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문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부분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하 난이도나 중하 난이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쪽, 4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16번부터는 중상짜리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중상, 그리고 18번이 오히려 좀 더 쉬워서 중 난이도로 배치를 했고, 19번은 중상, 그리고 논술형 1번, 2번도 둘 다 무난하게 나와서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여서 1번 문제가 좀 더 어렵고, 2번 문제는 인수분해 활용인데 적당한 난이도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 배치를 봤을 때 저희가 1단원 다항식의 연산 부분은 인수분해까지 포함해서 8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은 복소수부터 2차 함수까지 포함해서 방정식으로 분류하자면 13문제 정도, 일단 두 번째 단원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객관식에서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서 객관식의 두 문항을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17번 문제인데요. 17번 문제는 이제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나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옆에다가 제가 띄워놓은 게 뭐냐면, 이제 센 C단계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센 C단계 42페이지에 262번 문제 보시면, 저희가 교육청 기출문제라고 해서 3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구하시오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숫자만 바뀐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건 예방했을 수 있었던 문제고, 그래도 뭐 처음 보는 문제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머지 구하는 문제들을 잘 다루어 봤다면 사실 뭐 처음 보는 문제였어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차 다항식 fx가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근데 첫 번째 1을 넣으면 3이 나온다. 두 번째,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는 무조건 같다. 그 다음에 그때 fx를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랑 r0이 같다면 그때 r-4를 구하시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일단 나조건에서 좀 큰 힌트를 줬다는 걸 알 수 있고, fx를 검산식으로 바로 적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x 빼기 1의 제곱 나왔으니까 몫을 qx라고 두고, 그 다음은 나머지를 일단 편의상 r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3차 다항식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냥 다항식이 아니라 3차 다항식이죠. 그럼 3차 다항식이니까 오른쪽에 생김새를 봤을 때 2차고 몇 차여야 3차가 될 거냐면, 맞습니다. 지금은 여기 qx를 1차식 꼴이 돼야만 곱했을 때 3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qx를 지금은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때 나머지도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나머지도 a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가조건에서 f1은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x자리에 1을 넣어 볼게요. x자리에 1을 대입해 보면은 f1은 3이죠. 3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0이 되니까 사라지고, 여기다가만 1 대입하면 되니까 a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일단 이 식을 얻어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적어보시면 fx가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 생기는 적당한 몫을 Q,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때 그 나머지를 지금은 우린 Rx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자 하는 건 뭐냐면 x 빼기 1의 세제곱 3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2차까지 나올 거고 2차식, 이 2차식의 생김새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볼 거예요. 처음 식은 지금 2차식이고 구하고자 하는 3차식의 옆에 있는 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식을 조금 더 쪼물딱 변형해서 3차식의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더했을 때 3이란 사실을 이용해서 둘 중에 한 문자를 이항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b는 3-a라고 둘 수 있죠. 그럼 b는 3-a니까 원래 자리에 집어넣어서 식을 연결해 보면은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 ax 플러스 b인데 b를 지금은 3-a로 바꿀게요. 전부 다 b를 3-a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과 저 식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자, 이 괄호 안쪽을 봤을 때 우린 뭐라 할 수 있냐면 맞습니다. 잠깐 요거 지울게요. b는 3-a. 자, 이 식을 잘 쳐다보면은 지금 이 x 빼기 1의 제곱과 이 괄호 안쪽이 ax 더하기 3-a인데 ax랑 마이너스 1을 먼저 묶으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x 빼기 1의 제곱에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수를 분배하고 분배했을 때 이 식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x 빼기 1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곱해주면은 더하기 3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식을 거의 다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x를 지금 식을 정리해 봤더니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총 묶어낼 수 있고 그 외에 뒤에 놓인 수들은 2차식, 1차식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찾고 싶은 fx를 서로 비교하면은 지금은 x 빼기 1의 세제곱 옆에 있는 수는 몫이니까 지금은 여기를 몫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를 rx라고 통째로 둬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rx를 찾았네. rx는 지금 이 식의 배열입니다. 3배의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ax 플러스 3-a. 그쵸? 근데 rx의 힌트를 얻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줬던 거 사용할게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r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요게 27, 그 다음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계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R0은 R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지금은 X에다 0 대입해 보시면 3-a 인데 6-a죠. 근데 문제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3a 플러스 32 6 빼기 a가 돼야 되니까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a는 같다 24 마이너스 24요. 그럼 a는 같다 12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a가 10이니까 이제 다 왔죠. 자, a 자리에 11을 넣으면 이제 끝나고요. a 자리에 11을 넣어서 r을 정리하면 a가 12.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rx는 3배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2x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x에 마이너스 4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4 넣어볼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사에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제곱 25, 25의 3배니까 75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면 48 빼기 9가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57을 빼는 거니까 75 빼기 57은 정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저기에 있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이니까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랬고요. 요게 센에서 이미 한 번쯤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못 보신 분들은 나머지 풀던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거든요.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근데 19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옆에다가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교과서 문제예요.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를 어렵게 내셔야 되는데 그냥 교과서의 이제 중단원 마무리에 75페이지의 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똑같이 주어진 범위가 있을 때 어떤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를 구하라.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범위는 바뀌었고 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겠죠? 볼게요. 19번 풀이 할게요. 자, 6부터 14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y는 x제곱 더하기 4k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kx 다음은 더하기 10 빼기 4k제곱.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이 6이 되게 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표준화 먼저 할게요. 자, 표준화 빠르게 하시면 자, 마이너스의 x 빼기 2k의 제곱 다음은 이게 신기하게 여러분 정리해보시면 k제곱이 날아가서 이렇게 표준화가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보면 문자 앞에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데 그때 꼭지점의 자리는 x가 0일 때니까 2k이고 그리고 그때 최대값은 가장 높을 때 꼭지점일 때는 10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6과 10 사이에서 최대값이 저 사람은 6이라고 하고 있어. 10일 것 같은데 6이래. 아, 그러면 이 범위가 여기 사이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거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2k가 들어간다는 소린데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그때 최대값은 무조건 1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10이니까 6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쪽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꼭지점의 왼쪽일 때라고 할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의 왼쪽에 저 경계값 6과 10이 들어간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그럼 한번 해볼게. 자, 그림으로 돌아가면 자, 그러면 지금은 꼭지점의 왼점에 여기에 4부터 6부터 10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야.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사이값이 이런 곡선 모양이 나오는데 최대값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10을 넣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이때 10을 넣을 때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야 돼요. 그럼 해볼게.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F10인데 이게 참고로 fx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자리에 10을 넣으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x자리에 10을 넣어서 한번 검사해보면은 여기다가 10을 넣어보자. 그러면 10, 10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정리하자. 마이너스 100 그 다음은 40k 그 다음은 10을 집어넣으면 더하기 10 빼기 4k 제곱. 그치?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40k 그리고 마이너스 90입니다. 근데 그게 최대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6이랑 같도록 해볼게. 그치? 자, 그럼 이거 한번 식을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자, 그럼 4k 제곱 빼기 40k 그 다음은 플러스 96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4로 다 나눠보시면 이제 k제곱 빼기 10k 더하기 24는 0이 된다. 그럼 이때 k를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풀면은 k가 4 또는 6이 나옵니다. 자, 근데 4 또는 6인데 우리가 만약에 k를 6이라고 치면 k 자리에 여기다가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은 6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12니까 그림상 들어맞는 걸 확인까지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k가 4라고 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k가 4라고 집어넣으면 4, 2, 8이니까 꼭지점 자리가 8인데 왼쪽에 6과 10이 놓여 있는 건 그림상 불가능하니까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가 아니라 6일 때가 저 그림상 최대값이 10을 넣어서 최대가 6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겠죠. 꼭지점의 왼쪽일 때 k값이 6 나왔어요. 자,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꼭지점의 오른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오른쪽도 한번 따져볼게. 꼭지점 오른쪽이라는 건 이제 그림상 2K를 기준으로
6과 12 이렇게 잘려 있다는 소린데,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 6을 대입할 때겠지? 그럼 6을 대입할 때가 또 6이 나오길 희망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F6은 X자리에 6을 싹 다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6, 다음은 24K 더하기 10 빼기 4K 제곱. 이식 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24K, 그 다음은 빼기 26인데 그게 우리는 6이 나와야 되니까 이식을 또 풀어볼게요. 자, 이거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2는 0이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4씩 나눠보면은 K제곱, 여기다가 좀 할게요. K제곱, 그 다음은 빼기 6K, 마이너스 4로 나누고 있습니다.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잘 되네. K는 2 또는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마지막에 검토까지 해야지. 근데 둘 중에 하나, K가 이거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 해볼게. 2라고 치면은 K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꼭지점 자리를 찍어보면은 요게 4가 되니까 4에 오른쪽에 6과 10이 있는 건 들어봤잖아. 자, 근데 4일 때는 K가 4라고 치면 4, 2, 8, 8에 오른쪽에 6과 10이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안 되니까 K가 2일 때밖에 안 되는 걸 확인까지 또 해줄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계산을 통해서 K가 2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더 이상 없다고 알 수 있죠. 따라서 모든 K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정수 K의 합은 6과 2를 더한 8. 그래서 3번으로 체크가 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2차 함수의 최소 경우를 좀 나눠서 꼭 시점이 들어갈 때 범위 안에, 범위 바깥으로 나갈 때를 따져가면서 최대값을 검사하면은 K가 여러 개 나온다는 걸 이미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으니까 저희는 풀 수 있었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풀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기말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저희 생각을 들려드릴게요. 신청고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과서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꼼꼼히 풀 거를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이번에 틀리신 분들은. 자, 근데 학교에서 심지어 주는 프린트물도 보시면 교과서 문제를 그냥 100% 똑같이 준 거를 다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교쌤들이 우리 여기서만 낼게 라는 걸 프린트물로도 주고 있으니까 프린트물 2번 풀라는 의미로 주신 거니까 다시 풀어보시고요. 평상시에. 자, 그리고 교과서 문제보다 다른 문제 찾는 것보다 일단 교과서 문제를 평상시에 잘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통수학 1 바뀐 개정에서 새로운 단원이 행렬 등장하기도 하고, 원래 2학기 수학인 경우의 수가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제 단원 자체가 좀 생소할 겁니다. 겨울방학 때도 많이 못 끝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할 부분이 많다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번 쉬운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기말고사 때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쌤들도 이제 어렵게 내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기말에는 지금 중간고사 했던 거를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어려워질 거를 각오하시고 지금 당장 학습량을 끌어올려주세요. 왜냐면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다 또는 여행 기간 이런 거 있으면은 공부할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악 물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5월달, 6월달 가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5월달 한 달을 누가 조금 더 공부를 미리미리 하느냐에 기말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꼭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학습량을 빨리빨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교과서 문제 말고도 아까 한 문제 있었죠? 교육청 문제 센 거에서 나왔는데, 교과서의 문제가 이번에는 좀 더 비중 있게 한 문제가 아니라 두세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기를 잘 다져서 7, 80점을 일단 확정 지었다면 이제 그 외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유형서를 또 평상시에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이제 센 교재인 것 같아요. 이번 센에서 그래봤자 C단계 문제고,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있는 자이스토리도 괜찮지만 자이스토리는 거의 100%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유형의 문제가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단 신청구의 특성상은 C단계에서도 교육청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 문제들 다룰 수 있으니까 C단계를 우선적으로 충분히 풀어보시고 다 고민해서 평상시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고 중간고사 시험 분석은 여기까지 말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튜 수학학원 권장수 선생이었습니다.